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부동산연구원의 정주희 박사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사전심사 제도의 쟁점과 향후과제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에 수행한 과제이고요. 협회 공정심사실에서 제안한 과제입니다. 네, 목차는 서론, 협회 사전심사 제도 개요 및 관련 규정, 그리고 운영 현황 및 국내외 유사제도 현황, 그리고 관련 쟁점과 향후 과제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네, 서론입니다. 연구 배경은 협회 사전심사 제도는 그 내부 규정에 의해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이제 구속력이 없는 임의적 절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좀 많이 되고 있고요. 2016년도부터는 유사감정평가서 심사 검토 제도가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이 중복성도 있고 관계 및 차이점에 대해서도 이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목적은 협회 사전심사 제도에서 어떠한 사항이 쟁점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논하는 것입니다. 시간적인 범위는 협회 감정평가 사전심사 시스템이 구축된 2007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입니다. 내용적인 범위는 국내 유사감정평가서 심사검토제도, 국외감정평가 검토제도, 타전문자격사의 유사제도입니다. 연구 방법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2장 협회 사전심사 제도 개요 및 관련 규정입니다. 협회 사전심사 도입 배경 및 과정을 살펴보면 그 2007년도에 건설교통부가 부실평가 방지 대책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협회는 공적평가 사전 점검을 위해서 관리 지침을 제정을 하였고요. 또 심사위원회도 설치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6월부터 본격적으로 감정평가 사전심사를 실시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2009년도 이후부터는 감정평가 전반으로 업무 전반으로 심사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 명칭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 협회 사전심사 제도의 정의와 목적은 그 관리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협회 사전심사 제도가 무엇인가 한번 짚어봤는데, 감정평가서 발급 전에 감정평가 심사위원회에서 내부 규정에 따라 정한 심사 대상에 한해 업계 전체의 공동선을 위해 행하는 자율적인 품질 관리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협회 사전심사 제도 절차는 그림과 같습니다. 먼저 심사 접수를 하고요. 접수 확인 후 심사 일정 및 심사위원 확정을 합니다. 그리고 심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심사 결과는 총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승인, 보류, 한정 승인, 반려 이렇게 있는데요. 승인은 그 심사 결과 내용이 적정한 경우에 승인이라고 기재하고 필증을 발급을 합니다. 보류의 경우에는 그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류라고 기재한 후 재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또 한정 승인은 2018년도에 도입이 되었는데요. 그 사유를 명시한 후 발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반려는 보완 요청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등 심사를 진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 반려라고 기재하고 심사를 종료하게 됩니다. 감정평가 심사 업무 관리 지침 제4조인데요. 여기서는 심사 대상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24회의 개정이 있었는데 제정 당시에는 2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2023년에는 15호로 이렇게 심사 대상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보상평가 심사 대상 변화표인데요. 지금까지 5번에 걸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2007년 당시에는 1,000억 원 이상이었는데 2021년 9월에는 면 사업의 경우 50억 원, 또 선형 사업의 경우 250억 원 그렇습니다.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선형 사업의 경우 총 4배, 또 면 사업의 경우 20배가량 증가를 하였습니다.
음, 감정평가 심사 세부 기준은 그 관리 지침에 따른 그 심사위원회의 세부 심사 기준 등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제3장 보상평가부터 제14장 그 밖의 물건 평가는 대상 물건별로 이렇게 세부 심사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15장 종합심사표 작성에서는 공통적인 그 심사 내용으로 평가 목적, 기준, 방법, 또 기준 시점 등의 기재 여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네, 3장 협회 사전심사 운영 현황 및 국내외 유사제도 현황입니다. 심사 실적과 위원회 운영 현황, 그리고 국내외 유사제도 현황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네, 좌측의 그림은 감정평가 사전심사 실적 비중인데요. 200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살펴본 결과 협의보상이 26%로 가장 많고 자산재평가, 상속 및 증여재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측의 그림은 심사위원회 위원수 추이인데요. 앞서 살펴본 심사 대상 영역 결과 2015년까지 보상평가 심사 대상이 확대되고 있었는데 그에 따른 영향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사감정평가서 심사검토제도는 현재 10여 개가 있습니다. 심사, 조사, 검토 등의 이제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협회 감정평가 심사를 보시면 법적 근거는 없고 특징은 사전적, 외부, 사적, 소극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법적 근거 없이 감정평가서 발급 전에 협회에서 심사위원회 위원이 심사 의뢰가 된 건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외 감정평가 검토제도인데요. 미국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감정평가 기준에 근거하고 있고 실무 능력이나 그 계속교육 근거 자격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자에게. 그리고 심사자는 법적인 책임을 부과하고 능동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협회 사전심사 제도는 협회 재규정에 의하다 보니 또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회원 중에서 선임을 합니다. 그리고 심사자의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없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바탕으로 했을 때 수동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습니다. 타 전문 자격사의 유사제도인데요. 회계사의 품질관리 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품질관리 감리 제도는 법인의 조직 및 운영 시스템의 점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심사 제도, 즉 평가 보고서의 적정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우리의 사전심사 제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4장 협회 사전심사 제도 관련 쟁점과 향후 과제입니다. 쟁점과 시사점, 향후 과제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첫째, 협회 사전심사 제도의 성격 및 유사제도 관련 쟁점 및 시사점입니다. 협회 사전심사는 비법정 제도이고 대내 외적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미흡합니다. 그리고 권고 수준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심사 결과 중에서 승인을 제외하고는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 유사 제도는 심사, 조사, 검토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도별 성격이나 법적인 구속력, 실질적인 내용 측면이 또 불부합하고 중복적인 규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외 감정평가 검토 제도를 검토를 해봤더니 협회 혹은 공공기관이 직접적으로 감정평가서에 대한 심사나 조사, 검토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내 타 전문 자격사 단체의 유사 제도를 살펴봤더니 직접 품질 관리를 하는 경우에도 관리 대상과 관리 내용의 협회 사전심사 제도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둘째, 협회 사전심사 제도 관련 대외적인 쟁점 및 시사점입니다. 이 부분은 그 언론 보도 자료 등을 참고를 해서 좀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보상평가와 관련해서 협회 사전심사에 대해서 그 토지주들은 감정평가액을 인하를 유도한다.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보상권을 침해한다. 가격을 제한하기 때문에 불공정 행위이다. 이런 내용들을 주장을 많이 하였고, LH의 경우에는 협회 사전심사를 검수 측면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가격 산정 시에 그 협회 사전심사에 대해서 임차인들은 그 LH를 상대로 협회 사전심사를 강요하는 것은 그 부적절한 행위이다. 그리고 협회 사전심사를 받지 않은 평가서를 또 효력에 대해서 불인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들을 제기를 하였고, LH 같은 경우에는 분양 전환 가격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그 협회 그 사전 심사를 좀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셋째, 협회 사전 심사 제도 관련 대내적인 쟁점 및 시사점입니다. 세부 기준은 그 총 11회에 걸쳐서 개정이 되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잦은 개정을 통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합심사표상 중요도가 좀 향상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특히 비교 사례 선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 시 보정치의 적정성 검토, 이런 부분이 좀 중요도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히 최근에 중요도가 커진 항목은 대부분 기재와 관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비교 사례 선정과 가치 형성 요인 비교의 배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에서 지적한 수정사항을 살펴봤더니 부적정, 미기재는 비교 사례 선정, 미흡은 사유 등의 기재, 불성실은 모두 감정평가서 작성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회의 지적사항 중에서 중요한 점은 감정평가액과는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협회 사전심사 제도 관련 단기과제입니다. 첫째,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협회 사전심사의 명칭과 관련해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토부 답변서와 관리 지침을 고려했을 때 사전 점검이나 사전 품질 관리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효율화와 내실화를 위해 관리 지침상 심사 대상의 무분별한 확대는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검수 차원이나 책임 회피원과 같이 사전심사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필요시에는 보상평가도 또 심사의 효율성과 내실화를 위해서 축소할 부분은 축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업계의 공동성 추구를 위해서 관리 지침상 반려와 관련한 제재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협회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그런 명시적인 준수 의무 규정은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제재 방안이 없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감정평가 업계 전체 그리고 시장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을 했을 때는 이 부분은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오해 소지를 막기 위해서 세부 기준상의 가액과 관련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정평가액을 직접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아닌데요. 좀 심사표상에 오해 소지가 있는 용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인 개정이 필요하고요. 또 혼란 방지나 정합성을 위해서 세부 기준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 등을 위한 정비가 필요합니다. 잦은 개정이나 심사 항목과 배점의 급격한 변화는 지양해야 될 것이고요. 또 최근 개정된 내용이 있는 경우 이런 정합성을 위해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 과제입니다. 이 부분은 그 국토교통부 등과 심도 있는 논의가 좀 필요할 것인데요.
2016년 이후 다양한 감정평가서 심사 검토 제도가 나타났는데 관계 및 개념적 측면의 차이점에서 혼란이 있고 중복적 운영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토부의 감정평가 업계 자정작용 강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는 협회를 위치한 업계 내부 감독 기능이 일정 부분 강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감정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 그리고 심의의 전문성, 무엇보다 운영의 효율성, 체계성을 위해서 협회를 위시한 업계 내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런 부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연구의 결과가 감정평가 실무상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부동산연구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